시니어 봄봄입니다. 시니어분들의 마음속에 봄 기운이 스며드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었던 경우 말입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전 새로 이사한 동네에서 만난 이웃분이 계셨는데요. 처음엔 정말 친절하셨어요. 이사 온 첫날부터 음식도 가져다 주시고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제가 급한 일로 부탁 하나 드렸더니 갑자기 표정이 싹 바뀌면서 요즘 너무 바빠서 라며 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눈인사조차 안 하시게 되었어요. 아, 내가 그때 좀 더 잘 봤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에게는 진작부터 신호가 있었어요. 제가 못 본 거였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후회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때 조금만 더 자세히 봤더라면 오늘은 그런 후회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상대방의 진짜 본성을 단숨에 꿰뚫어 볼 수 있는 5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심리학자들이 실제 연구를 통해 밝혀낸 과학적인 방법들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이 5가지만 알고 계시면 앞으로는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첫 번째 신호, 손의 비밀. 사람의 본성이 가장 솔직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손입니다. 얼굴 표정은 꾸밀 수 있어요. 말투도 바꿀 수 있고요. 하지만 손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손은 그 사람의 무의식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창구예요. 제가 직접 겪은 일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몇 달 전에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만나게 되었어요. 첫 미팅에서 그분이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업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적으로 도와드릴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말하는 내내 손톱을 계속 만지작거리시더라고요. 처음엔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만날 때도 똑같았어요. 심지어 중요한 계약 얘기를 할 때는 손가락을 계속 비비시면서 시선을 피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분은 한 달 후에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처음부터 다른 파트너와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가 있으셨더라고요. 아, 그때 손의 신호를 알았더라면. 실제로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대화 중에 손톱을 만지작거리거나 손가락을 비비는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는 빈도가 훨씬 높았다고 해요. 그럼 손에서 어떤 신호들을 봐야 할까요? 첫째, 손톱을 보세요. 손톱이 깨끗하고 잘 정리된 사람은 세심하고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손톱이 더럽거나 들쭉날쭉한 사람은 다른 일들도 대충대충 할 가능성이 높아요. 둘째, 대화 중 손 움직임을 관찰하세요. 계속 손을 만지작거리거나 손가락을 비비는 사람은 뭔가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불안하거나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거든요. 셋째, 악수할 때 손의 위치를 보세요. 손등이 위로 가는 사람은 내가 위하라는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에요. 반대로 손바닥을 위로 해서 상대방 손을 감싸주는 사람은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죠. 두 번째, 신호 표정 속 숨겨진 진실. 여러분, 사람이 진심으로 웃을 때와 가식으로 웃을 때의 차이를 아세요? 바로 눈이에요. 진짜 웃음은 눈가에 주름이 생기면서 눈이 반달 모양으로 변해요. 하지만 가식적인 웃음은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차갑게 남아있거든요. 저희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눈을 보면 그 사람 속마음을 알 수 있다고요. 어릴 때는 그냥 옛말이려니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야, 정말 오랜만이다. 너무 반가워 하면서 활짝 웃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어색했어요. 웃는 건 웃는데 눈이 전혀 웃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아, 이 친구가 진심으로 반가워하는 게 아니구나. 실제로 그날 내내 그 친구는 저와 대화할 때마다
묘하게 경계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나중에 다른 친구한테 들어보니 예전에 제가 그 친구 때문에 오해를 받았던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불편해했던 거죠. 그때 표정만 제대로 봤어도 알 수 있었을 텐데. 표정에서 본성을 읽는 핵심 포인트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웃을 때 눈이 함께 웃는지 보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눈과 입이 함께 웃어요. 가식적인 사람은 입만 웃죠. 둘째, 남이 실수했을 때의 표정을 보세요. 살짝 비웃거나 우월한 표정을 짓는 사람은 속으로 경쟁심이나 우월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셋째, 칭찬받을 때의 반응을 보세요. 자꾸 시선을 피하면서도 더 많은 칭찬을 바라는 듯한 표정을 짓는 사람은 인정 욕구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신호, 걸음걸이가 말하는 것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떻게 걸으세요? 걸음걸이만 봐도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는 거 믿어지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가 걷는 방식에는 그 사람의 내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까?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 중에 늘 발을 질질 끌며 걷는 분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런 걸음걸이인가 보다 했는데 일을 해보니까 정말 모든 일을 대충대충 하시더라고요. 이거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시간 날 때 해볼게요. 그리고는 계속 미루고 결국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전날까지 일을 안 해놓으셔서 다른 팀원들이 밤새 일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죠. 발걸음에 이미 그 사람의 태도가 다 나타나 있었구나. 반대로 걸음걸이가 단정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분들은 정말 믿을 만했어요. 약속도 잘 지키시고 책임감도 강하시더라고요.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이 1200명을 6개월간 관찰한 결과 걸음걸이만으로도 그 사람의 성격과 행동 패턴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걸음걸이에서 본성을 읽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발을 끌며 걷는 사람. 이런 분들은 귀찮다, 대충 하자는 마음가짐이 몸에 밴 경우가 많아요. 중요한 일도 미루는 경향이 있죠. 둘째, 어깨를 웅크리고 고개 숙이며 걷는 사람. 자존감이 낮고 늘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결정을 내리는 것도 어려워하시죠. 셋째, 지나치게 빨리 걷는 사람. 조급하고 불안한 마음이 강해서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즉흥적인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걸음걸이가 있어요. 바로 방향 없이 왔다 갔다 걷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은 우유부단하고 결정장애가 심한 경우가 많아서 중요한 순간에 말을 바꾸거나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번째 신호, 말버릇 속 감춰진 본심. 그 사람이 자주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세 알 수 있어. 정말 그래요. 말버릇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꾸며서 말하려고 해도 평소 습관적으로 하는 말에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만난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대화할 때마다 나도 그거 해봤어. 나 옛날에 그것보다 더 큰 일 해봤어 라는 말을 자주 하셨어요. 처음엔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대화가 자기 자랑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어제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를 완성했어요. 아, 나도 예전에 그런 거 해봤는데 그때는 더 복잡한 걸로 했었지. 요즘 운동을 시작했어요. 나는 10년 전부터 헬스장 다녔는데 그때는 정말 빡세게 했었어. 처음엔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 이야기는 전혀 들어주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하면 왠지 모르게 경쟁하려고 하시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하버드대 연구팀이 2년간 1000명의 대화를 분석한 결과 평소 말버릇만으로도 그 사람의 신뢰도와 인간관계 지속 가능성을 92% 예측할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말버릇에서 본성을 읽는 핵심 포인트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자기 자랑을 자주 하는 사람. 겉으로는 자신감 넘쳐 보이지만 속으로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열등감이 강한 경우가 많아요. 둘째, 남의 말을 자꾸 끊는 사람.
나는 너보다 위아라는 권위의식이 강한 사람이에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않죠. 셋째, 지나치게 겸손한 척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별거 아닌데요 하면서도 속으로는 더 칭찬해줘. 왜 더 안 해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말버릇이 있어요. 바로 무례한 농담을 자주 하는 사람이에요. 에이, 농담인데 왜 그래? 라고 하지만 농담 속에는 상대를 깎아내리려는 진짜 마음이 숨어 있거든요. 다섯 번째 신호, 작은 행동에 담긴 큰 진실. 정말 중요한 건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 드러나요. 사람은 큰 일 앞에서는 연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소한 행동, 무심결에 나온 몸짓에는 숨기고 싶었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죠. 제가 정말 인상 깊었던 일이 있어요. 몇 달 전에 맛집을 찾아서 친구와 함께 식당에 갔는데요. 옆 테이블에 앉은 커플이 있었어요. 남자분이 정말 신사적으로 여자분을 대하더라고요. 의자도 빼드리고 메뉴도 같이 보면서 뭐 먹고 싶어? 하고 정말 다정하게. 그런데 서빙하시는 분이 실수로 물을 흘리셨을 때 그 남자분이 갑자기 돌변했어요. 야, 뭐 하는 거야? 옷에 다 튀었잖아. 죄송합니다.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아, 진짜? 이런 식으로 이래? 사장 불러. 아, 저분의 진짜 모습이 저거구나. 여자분도 당황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아마 평소에는 본 적 없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콜롬비아대 연구팀이 500쌍의 커플과 친구 관계를 관찰한 결과 작은 행동이 상대에게 주는 신뢰도 영향이 말보다 무려 4배나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작은 행동에서 본성을 읽는 결정적 신호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엘리베이터에서 문 닫힘 버튼을 누르는가? 누군가 뛰어오는 게 보이는데도 굳이 문 닫힘 버튼을 누르는 사람은 내 편의가 먼저라는 마음가짐이 강한 사람이에요. 둘째, 식당 직원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자기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무례한 사람은 언젠가 당신에게도 그 본심을 드러낼 거예요. 셋째, 남의 물건을 허락 없이 만지는가? 이거 뭐야? 하면서 함부로 남의 물건에 손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넷째, 대화 중에 스마트폰을 보는가? 이건 무의식 중에 나는 너보다 이게 더 중요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행동이에요. 다섯째, 작은 부탁을 귀찮아하는가? 물 한 잔만 가져다 줄래? 라는 작은 부탁조차 귀찮아하는 사람은 배려심이 부족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았어요. 이런 습관들 평생 못 바뀌는 걸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남의 말을 자주 끊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얘기할 때 내 말 다 듣고 대답하는 거 맞지? 어? 당연하지. 왜? 아니야. 너는 내가 말 끝나기도 전에 대답부터 해버려. 아, 내가 그랬나? 그때부터 의식적으로 노력했어요. 상대방이 말할 때는 끝까지 들어보자. 내 대답은 3초 후에 하자. 이렇게요. UCLA 행동변화 연구소에서 정말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10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참자, 고치자 하는 의식적 노력만 하도록 하고 다른 그룹은 내가 지금 그 습관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그 순간 다른 행동을 해보자 하도록 했어요. 3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어요. 첫 번째 그룹은 14%만 개선되었는데 두 번째 그룹은 76%가 성공했어요. 결국 참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고 바꾸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까? 첫째, 멈추는 연습을 하세요. 내가 또 손톱을 뜯으려고 하네. 또 말을 끊으려고 하네.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3초만 멈춰보세요. 뇌는 인식하는 순간 자동 행동 회로가 깨지기 시작해요. 둘째, 반대 행동을 미리 정해두세요. 팔짱을 자주 낀다면 이때는 손을 무릎 위에 놓는다. 이렇게 미리 정해두고 의식적으로 해보세요. 21일만 반복하면 뇌가 자동으로 따라가기 시작해요. 셋째, 매일 기록하세요.
오늘 하루 몇 번 멈췄는지, 몇 번 다르게 행동했는지 적어보세요. 기록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성공률이 8배나 차이 난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배운 이 5가지 신호를 기억해 주세요. 손의 움직임, 미세한 표정, 걸음걸이, 말버릇, 그리고 작은 행동들. 이것들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제가 이웃분과의 경험에서 배운 것처럼 때로는 실망스러운 일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어주죠. 이제 여러분은 사람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눈으로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는 데 사용해 보세요. 혹시 지금 고치고 싶은 작은 습관 하나가 떠오르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종이에 적어 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하루에 한 번만 다르게 행동해 보세요.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